난리가 났는지. 자, 이게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문제를 안 풀어보시고 지금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강의를 스탑시키시고 빨리 문제를 좀 보십시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들여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가 일단 자 보셨다면 문제가 일단 친절하진 않습니다. 문제에 이제 써있는 대로 보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야겠다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파악한 곳이 그대로 문제를 풀면 또 난리가 나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요령들 어떤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이걸 토대로 또 다른 유형이 나오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체계를 좀 잡아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문제를 읽었다는 가정합니다. 가정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숫자가 이렇게 매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동그라미 합입니다. 동그라미 합. 별표는 곱이고요. 합 곱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색칠되어 있으면 이거는 왼쪽입니다. 밑이 왼쪽이고요. 위에가 색칠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얘네들은 숫자를 빈칸에 문자 자체를 움직입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여기는 네모칸이 있으면 빈칸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저쪽이 색칠되어 있으니까 좌측으로 가고 이쪽 색칠되어 있으니까 우측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요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봤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옆에다 두고 한 번에 보고 같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의 모양은 이제 인풋이에요. 인풋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겪을 겁니다. 그러고 중간에 물어보네요. 합. 이거 동그라미 셋의 합이라고 앞에 써 있습니다. 셋의 합이 32가 넘느냐? 그래서 그렇다. 일로 가고 아니다. 그러면 요 변화를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물어보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인데 지금 현재로는 H 색칠 안 된 거죠. H 색칠 안 된 건데 뭐 그건 아닌가 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보겠죠. 자, 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는 이쪽으로 빈칸, 색칠칸, 세 칸을 움직이라고 그랬고요. 색칠되어 있는 칸, 요건 오른쪽으로 색칠되어 있는 칸을 움직이고요. 얼마나 움직이냐면 여기 써놨답니다. 2랑 H. 그럼 2가 몇이냐? 숫자로 몇이냐면 잠시만요. 제가 보고 갈게요. 제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를 보고 가겠습니다. 2는 5고요. 이쪽으로 5. 색칠 H는 8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8만큼 가라는 거예요. 뭐를? 색칠한 칸, 이 색칠한 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색칠이 여기 이렇게 덧대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밀고 간다고 하면 이런 문자들이 안 나오겠죠. 이런 문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합쳐질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칸은 칸대로 따로 갑니다. 이렇게 둥그란 거 이제 문자인데요. H, L, K 얘네들이 몇 칸 움직입니까? 이 위에 색칠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위에 색칠되어 있으면 오른쪽으로 간다. 위면 오른쪽이라고 했죠. 위면 오른쪽. 위면 오른쪽이니까 이쪽으로 B만큼, B는 숫자 2죠. 이건 알 수 있죠. 얼마만큼 이 문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두 칸씩 움직인다. 그리고 여기서 물어봐요. 여기 있는 숫자들 H, L, K는 다 더해서 30가 넘냐? H는 몇이냐면 여기 있는 8이고 L은 12, L은 12, K는 11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 변화를 통해서 이 8, 12, 11, 즉 H, L, K라는 문자 자체가 바뀌진 않죠. 위치만 이동하는 거지 이 세 명의 수는 그대로 존재는 합니다. 위치가 변할 뿐 빈칸이고 얘는 위치만 변하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는 H, L, K 문제를 푸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결국 이거 먼저 체크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걸 한 다음에 먼저 체크하나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걸 체크하면 얘는 이렇게 변환해서 이걸 통해서 가는지 아니면 그냥 나오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럼 얘랑은 한 번에 뭉쳐서 계산할 수 있고요. 얘랑도 한 번에 뭉쳐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두 친구를 보면 왼쪽으로 5칸 밀었다가 오른쪽으로 8칸 민대요. 색칠된 칸을. 그럼 결과적으로는 오른쪽으로 3칸 민 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얘랑 합쳐지면 이거는 밑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왼쪽이고요. J는 10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2칸 갔다 왼쪽으로 10칸 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10칸. J가 10 맞죠? 10칸 간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이 두 개를 한 번에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중요한 거 하나 볼게요. 지금 이게 총 5칸인데 왼쪽으로 5칸 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 둘, 셋, 넷, 5 해서 어떻게 됩니까? 원상복귀가 됩니다. 원상복귀. 5개가 있는데 K가 하나, 둘, 셋, 넷, 5 하면 자기 위치에 오겠죠? 얘도 하나, 둘, 셋, 넷, 5 어느 쪽 방향이든 5칸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의 배수도 의미가 없겠죠? 그죠? 10의 배수도 의미가 없다. 즉 이것도 읽을 필요가 없다. 왜? 변화가 여기서 이 변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가는 거랑 이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어쨌든 이걸 먼저 판단할 수 있겠다. 자, 이걸 3개 다 더하면 몇이죠? 32, 31이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일로 가라는 겁니다. 일로 가라. 이 변화를 하라는 건데 이거 의미 없다라는 거. 자, 오른쪽으로 8칸 간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 5칸 가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즉 오른쪽으로 3칸 가라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적용시켜서 플러스 3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가지고도 오른쪽 3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색칠한 게 오른쪽으로 3개 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칠해지겠네요. 그리고 얘는 3칸 갑니다. 하나, 둘, 셋. 여기 칠해지겠네요. 얘가 원하는 건 왼쪽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색칠 안 돼 있겠죠. 색칠은 더 이상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색칠 안 돼 있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죠. 자, 문자 오른쪽으로 2개 가랍니다. 오른쪽으로 2개. 그럼 얘가 하나, 둘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있는 애는 누가 와야 됩니까? 아, 방금 K네요. 하나, 둘 와서 K라는 곳 위치에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칸에 K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K는 색칠한데 K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 않고 처음 보시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풀지 않고 처음을 한번 제대로 풀었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풀었는데 풀고 나니까 아, 이거는 처음에 문제 나왔을 때 따져도 되겠구나. 그리고 따져야 되겠구나를 생각하고요. 특히 얘랑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중첩시키지 않습니다. 독립적인 거예요. 독립적인 거다 보니까 얘랑 얘를 한 번에 계산해도 되겠구나. 얘랑 얘를 계산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얘를 먼저 판단해야겠구나 라는 거. 마지막 오른쪽으로 5칸, 왼쪽으로 5칸, 10칸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워도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플러스 8이다로 5를 넘어가면 5를 빼버리고 남은 것만 적용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네 번째 칸. 왼쪽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다짜고짜 처음부터 물어보네요. 동그라미 합입니다. 3명의 합. 그럼 L, M, I가 뭔지 쓸게요. L은 12, M은 13, I는 9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쭉 한 번에 나오면 3개가 연달아 나오면 똑같은 문제라면 그걸 미리 적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숫자로. 자, 다 합쳐서 30 넘느냐? 다 합치면 30 넘죠? 얘네들이 넘으니까 yes, 일로 갑니다. 노로는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먼저 볼게요. 셋 다 곱합니다. 곱해서 1000 넘느냐? 자, 10 넘고 10 넘고 10보다 1 작죠? 10, 10, 10이면 곱해서 1000인데 넘어가니까 이건 1000 넘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해보세요. 해보고 싶으면 해보시고 무조건 넘는다. 왜? 10에다 플러스 2고 플러스 3이고 이건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yes가 됩니다. 그러면 1로 안 가죠?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안 가네요. 10보다 넘느냐? 넘으니까. 30 넘으니까 30 넘고 이렇게 가서 자, 이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통해서 뭐죠? 아웃풋. 이거 화살표 잘못했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인데 얘를 잘 보면 이건 밑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C만큼 갑니다. 왼쪽으로 C만큼. C는 3이죠? 왼쪽으로 이거는 오른쪽으로 얼마큼 갑니까? 1만큼 가죠? 자, 오른쪽으로 1만큼 가고 왼쪽으로 3만큼 갑니다. 이거 동시에 이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하나만큼 가는 것처럼 느껴지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나 가요. 숫자들만 갑니다. 여기 이 네모가 없기 때문에 여기 네모된 U표시 없죠? 없으니까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자,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M이 일로 하나 가겠죠? 그럼 네 번째 칸 색칠돼 있고 M이 됩니다. 색칠돼 있는 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요 유형에서 맞은 문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쭉 읽어보면 얘가 이렇게 변할 건데 물어봅니다. 별표 400이냐? 그러면 GD, N을 써볼게요. G는 7, D는 4, N은 14죠. 곱해볼게요. 곱하면 4, 4, 16, 4, 1은 4, 56이고 거기다 7 곱하면 6, 7에 42, 7, 5, 35, 392. 아쉽게 400이 안 되네요. 그러면 4보다 크냐? 노죠. 이로 예수로 바로 아웃풋으로 안 갑니다. 30보다 더해서 큰지 볼게요. 더하면 여기가 11이죠. 더하면 30보다 작네요. 노죠. 일로 갑니다. 여기 안 가고요. 이렇게 가서 이걸 통해서 갑니다. 즉, 이 녀석,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F가 몇인지 볼게요. F는 6입니다. 왼쪽으로 6만큼 갑니다.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왼쪽으로 6만큼. 그러면 6만큼 간다는 건 왼쪽으로 얼마만큼 가는 거다? 하나만큼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5칸 가는 건 똑같으니까. 하나 갑니다. 그럼 여기가 색칠. 넘어가니까 여기가 색칠. 여기 색칠 안 되겠네요. 네 번째 칸 색칠 안 되죠? 색칠 안 돼 있습니다. 요게 답이 될 거고요. 자, 안에 숫자 배치. 이거는 위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D만큼, 4만큼. 이거는 오른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B니까 2만큼이네요. 그럼 오른쪽으로 4만큼, 2만큼, 플러스 6만큼 가는데 5칸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한 칸 움직인 겁니다. 따라서 그 전에 있던 숫자가 넘어오는데 비어있죠. 빈칸이 넘어와서 색칠 안 된 빈칸이 됩니다. 색칠 안 된 빈칸.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푸시고 나서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날 저녁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바로 풀이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 중에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유형을 이런 문제를 냈다라는 건 뭘 보겠느냐, 뭘 보겠다는 거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요령을 만들어 가겠느냐, 어떻게 시간을 세이브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라는 거죠. 주어진 도표, 한정된 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요구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당하게 될 거예요. 새롭게 벌어지고 돌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보면서 아,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지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새롭게 만약에 나왔다면 나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고 보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 막 걷어내는 이런 연습들. 물론 연습으로 잘 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유형 볼게요. 까지인데요. 문제 보셔야 됩니다. 문제 잠깐 스킵하시고 안 보셨다면 문제를 반드시 보고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풋이 있고요. 비교 조건이 있고요. 이런 조건들에서 무슨 짓을 해서 결국 뭐가 될 거냐인데요.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게 인풋이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원판이 있고 화살표는 고정돼 있대요. 요걸 다다다다 돌립니다. 이 네모는 뭐였냐면 볼게요. 네모는 점의 수만큼 시계방향으로 돌리기. 사실상 이걸 읽어서 점의 수만큼 시계방향 돌리기라고 이걸 읽고 아 그렇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점이 뭔데 여기 점이 없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봐가면서 해봐야 됩니다. 아 막상 보니까 점이 5개 있죠. 그러니까 시계방향으로 이거 시계방향 맞나요? 시계 이렇게 가죠. 시계방향으로 5칸인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색칠되어 있는 거 거꾸로 넘어오면 색칠되어 있는 건 반시계 방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되겠죠? 얘는 시계 방향으로 한 칸이고요. 그죠? 그리고 별표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는 여기 보면 동그라미는 치환한 후 곱하기, 그러니까 곱하기입니다. 여기 색칠된 부분을 여기는 숫자를 갖다가 숫자로 바꿔서 곱하래요. 얘는 빼기는 더하기, 빼기가 더하기가 되고요. 다른 것들 여기서 있나요? 일단 없으니까 별표는 마주보고 있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칸과 마주보고 있는 칸의 위치 바꾸기. 그러니까 건너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별표다 그러면 G와 E가 이게 바뀌는 겁니다. 별표는 위치 바꾸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5칸 돌리래요. 그럼 이걸 다다다다다다다 5칸 돌립니다. 그러면 다다다다 5개 돌린 걸 여기다 그릴 수 있겠죠. 화살표 유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요거랑 요거를 어떻게 하면 곱하랍니다. 요걸 숫자로 바꿔서 곱합니다. 그럼 숫자로 바꾸는 거 A, B, C, D, G를 숫자로 바꾸는 건 여기 있죠. 요걸 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바꿔서 곱했을 때 8보다 크다? 그럼 일로 가서 별표 서로 마주보는 걸 바꾸고요. 그리고 다시 요 위치에 있는 숫자가 있겠죠. 그 숫자 2개를 어떻게 합니까? 더합니다. 5보다 큽니까? 그러면 yes. 그러면 다시 반시방향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갔으니까 이거 이쪽이죠. 죄송합니다. 반시방향 이렇게 다다다다다 돌립니다. 돌리고 나서 뭘 물어보느냐? 최종적으로 뭘 물어보느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화살표가 가리는 칸의 문자를 얘기하라 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한 대로 풀면 됩니다. 문제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어쨌든 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좀 해볼게요. 이거를 실제로 5칸을 돌리는 거를 A, G 이거를 여기다 다시 쓴다? 귀찮아요. 귀찮습니다. 다시 쓴다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게 돌린다는 건 화살표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고정시키고 이걸 한 칸만 이쪽으로 옮기면 이 대신에 D가 오겠죠. 그럼 마치 화살표가 일로 옮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5칸 옮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화살표가 이렇게 된 겁니다.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기준으로 보고요. 저희는 화살표를 돌렸으니까 이 화살표가 절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물어보는 게 어떤 문자냐라고 물어보는 거 없고요. 전부 숫자를 곱하고 숫자를 더하고 숫자를 1로 더하고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여기는 알파벳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애초에 숫자로 바꿔놓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 여기가 2, A, B, C, D, 3, 4, 2, 5, 6, F, G, 6, 7, 8. 애초에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래도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5칸 돌렸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럼 요걸 봐야 되는데 화살표 기준에 어떻습니까? 하나, 둘, 화살표 기준에서 하나, 둘, 셋. 화살표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3개, 화살표 오른쪽에 하나, 둘, 셋. 여기가 5네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럴 바에 저는 어차피 돌아가는 거니까 이 화살표 기준으로 다시요. 화살표는 일단 여기 없고요. 이 기준으로 이 화살표가 지금 현재 5를 찍고 있죠. 숫자를 이렇게 쓸 겁니다. 5 이렇게 읽을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5, 4, 6, 2, 7, 1, 8, 3 이렇게 써버리고요. 어차피 8개 숫자니까 현재 화살표가 5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5개 다다다 올리니까 마치 화살표가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5개 간 것처럼 화살표가 하나, 둘, 셋, 넷, 5개 가서 1을 가리킨다로 바꿀 겁니다. 요 주사위를 통해서 이렇게 바꿀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랑 요걸 물어보는데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대답을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이걸 통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맞으면 별표, 틀리면 별표. 자, 맞아도 별표, 틀려도 별표니까 이거 안 따져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체크하셔야 되고, 출제자도 분명히 이걸 의도하고 냈을 거라고요. 이거를 지금 이게 어디가 뭐고 이걸 진짜 팔보다 큰지 따지는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거 안 하고 어차피 별표니까 여러분들은 별표해줘야 돼요. 별표라는 건 뭐냐? 마주보고 있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애랑 마주보고 있는 숫자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표가 지금 1을 가리키고 있는데 마주보면 당연히 4칸 넘어가겠죠. 여기서 하나 둘 셋 4칸 넘어갑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4칸 바로 이 녀석입니다. 1하고 4인데 이 두 개를 별표로 바꾸라고 했어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이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아직도 화살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여기랑 여기 숫자인데, 자, 화살표가 지금 원래 여기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직선화 시킨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살표랑 그 다음 거죠. 화살표랑 그 다음 거를 더하랍니다. 그럼 화살표 4와 8을 더하랍니다. 더하면 5보다 크냐? 크죠? 예스. 그럼 이거 뭡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4칸. 자, 이걸 제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건 실제로 화살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4개. 하나, 둘, 셋, 4개. 자, 1을 가리키고 있겠죠? 마지막 물어봅니다. 그 숫자가 뭐냐? 1. 답은 1번이 되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바꿔서 오히려 편해졌죠. 매번 이걸 문자 형태를 유지하면서 문제를 풀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푸는데 왜 저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일렬로 배치하는 거, 이런 걸 왜 만들어냈느냐? 빠꾸미 인적성이니까요.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런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쪽에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문제를 풀게 되죠. 근데 제가 정말로 저는 이걸 한번 풀어보고, 아까 그 첫 번째 문제 있잖아요. 이 전 문제 그거 한번 풀어보고 이게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왜냐면 저는 그쪽으로 저희는 계속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장 가서 신유형이 나왔어요.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해석 빨리 가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지? 이걸 바꿔야 되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한두 문제 갖다 신유형이 딱 한 문제 나오고 끝난다? 그럼 어차피 다 어렵고 그거는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말고 나중에 푸시면 되는데, 이렇게 신유형이 연달아서 한 3-4가지 나온다, 아니면 아예 하나 유형이 나와버렸다 그러면 분명히 그 주어진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의 조금 시간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푼 거랑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B 이렇게 있는데 숫자로 바꿔보겠습니다. A는 1, B는 2, C 3, D 4, D가 4, 5, 6, 7, 8. 자, 숫자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빨리 바꾸실 것 같고요. 이거를 화살표가 바라보고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5, 2, 8, 4, 3, 6, 1, 7. 제 맘대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쪽이 아니고 난 이쪽으로 쓰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화살표는 지금 5를 바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로 물어봅니다. 지금 한 칸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네모박스 없고 주사위 없이 바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바로 여기가 돼요. 그냥 C하고 G, 즉 3하고 7. 3하고 7 어떻습니까? 세모니까 더하라는 거죠. 더하면 15보다 크냐? 작죠? No. 여기 안 갑니다. 노가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 또 따질 건데 이걸 돌리지 않았어요. 돌리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 위치입니다. 파하고 1이죠. 동그라미니까 곱하라. 2하고 8 곱해봤자 20보다 작죠? 크다? 아니죠. 노로 갑니다. 1로 갑니다. 여기로 안 가고 1로 가죠. 자, 이제 한 칸 돌리래요. 한 칸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화살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B가 한 칸 내려와서 2라는 숫자가 화살표가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화살표를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2로. 지금 이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하트. 하트는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위치,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에 양쪽 두 개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보시면 됩니다. 8. 오,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여기랑 여기가 뭐냐? 그러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화살표가 여전히 여기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문제상에는. 여기 색깔이 화살표보다 한 칸 옆에, 그러니까 5죠. 얘가 5가 되고, 그걸 마주보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인 거죠. 자, 5하고 1을 어떻게 하냐면 곱하랍니다. 곱해서 3보다 크냐? 크죠? 예스. 1로 올라갑니다. 이쪽 안 가고요. 바로 물어보는 게 뭐냐? 화살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숫자. 2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써 있는 A, B, C 1, 여기 2, 여기 3, 여기 4, 여기 5가 어디 있죠? 5, 6, 7, 8입니다. 자, 화살표가 바라보고 있고요. 순서는 이렇게 가도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갑니다. 그럼 4부터 4가 화살표 보니까 4, 2, 7, 3, 6, 1, 8, 5. 화살표 현재 4를 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물어보네요. 여기랑 여기는 숫자 8이고 여기는 숫자 3입니다. 자, 화살표 더하래죠. 더하면 아슬아슬하게 11 넘어가죠. 예스로 넘어갑니다. 그죠? 10보다 크냐?
둘이 더하면 11이니까 1로 안 가죠. 바로 아웃풋으로 안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할지 이렇게 돌리는 게 없었으니까 그대로 여기랑 여기 위치를 읽으면 됩니다. 4하고 1이죠. 4하고 1 더해서 곱해서 5보다 크냐? 노죠. 1로 안 가고 1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 세 따라 가서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이 변화를 가지고 지금 화살표가 바라보고 있는 4가 뭐냐를 맞추면 돼요. 자, 색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이죠. 시계 반대 방향. 제가 이렇게 돌릴 건데 그러면 한 칸만 움직여도 2가 이렇게 옵니다. 아니죠. 시계 반대 방향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는 2, 즉 숫자 5가 화살표로 오겠죠. 한 칸만 돌려도 3칸 가르니까 숫자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갑니다. 자, 1이 되겠죠. 다시 하나, 둘, 셋. 그럼 1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별표하랍니다. 별표는 뭡니까? 마주보고 있는 애들 둘이 자리를 바꾸라. 맞나요? 자리를 바꿔라. 별표가 자리를 바꿔라.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서 하트였고요. 별표는 자리 바꿔라. 맞죠? 위치를 바꿔라. 그 다음에 하트가 양옆에 있는 애를 바꿔라죠. 그러니까 별표가 1과 마주보고 있는 애 하나, 둘, 셋, 넷. 사실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 2랑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트 양쪽을 바꿔라. 근데 이제 바꾸면 8, 6이 되는데 바꿔봤자 어떻습니까? 화살표가 지금 2를 가리키는 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아웃풋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